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파키스탄 대 요르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타지키스탄 상대로 6실점하는 등 떨어지는 전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승점을 노릴 유일한 대진이 이번 홈 경기지만 상대가 아시안컵을 통해 완벽하게 올라왔기에 부담이 크다. 그래도 카야니와 알샤드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요르단은 이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출발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비롯한 강팀을 모두 잡고 결승에 가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했고 그 당시의 멤버들이 거의 모두 이번 일정에 나선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알리 아란을 비롯해 알라이마트 등 카타르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격진에 나서고 라티브와 알마르디, 사다흐 등이 3선에서 팀을 이끌 것이다. 요르단의 승리를 본다. 파키스탄의 홈인 이슬라마바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홈의 이점을 누릴 전력이 아니다. 탄탄한 수비를 중심으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내며 아란과 알라이마트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요르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호주 대 레바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지난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의 패에 탈락했다.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간 경기였지만 종료 직전 내준 페널티킥으로 인해 연장에 갔고 연장에서 패했다. 그래도 월드컵 예선에서는 타 팀들과의 전력 차이를 보여주며 조를 압도하고 있다. 듀크와 구진 등 결정력 있는 공격수들의 골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고 어빈과 베커스는 강력한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다. 레바논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들 상대로 1골에 그치며 승리하지 못했고 아시안컵에서는 무승으로 탈락했다. 유르체비치를 경질하고 라둘로비치를 선임해 반등을 노렸지만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경기는 조 최강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카미스와 미셀 등 최종 수비 라인을 내려 경기에 임할 것이다. 호주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카미스와 미셀 등 피지컬이 좋고 맨마킹 능력이 있는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경기 내내 능력 있는 중원의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호주의 공세를 이겨내기 어렵다. 베커스가 중원을 장악하며 최전방의 공격수들을 살려줄 것이고 구딘이 침투로 해결할 호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일본 대 북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적에 그쳤기에 이번 일정에서 자존심 회복이 중요하다.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해외파 위주로 소집 명단을 꾸렸다. 수비 라인의 나가토코와 마이쿠마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해외파인데 페에노르트의 우에다와 셀틱의 마에다, 프라이부르크의 도안 리치를 비롯해 쿠보와 오가와, 모리타 등이 정상적으로 소집됐다.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카마다의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충분하다. 북한은 시리아에 패했지만 미얀마 원정에서는 승리를 따냈다. 주장인 윙어 정일관이 해트트릭에 성공했고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광성의 전방 움직임도 빼어났다. 그러나 워낙 폐쇄적인 국가 성향상 국내 리그가 알려져 있지도 않고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찾기 힘든 팀이다. 일본의 승리를 본다. 반일 감정이 큰 북한이기에 이번 원정에서도 격렬한 수비로 상대를 어렵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타라시아 수준의 패싱게임과 탈압박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마에다와 쿠보, 모리타가 공격을 주도할 일본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태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당연스럽게 지역 예선에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 상대로 힘의 격차를 보여주며 승점 6점을 따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경기력과 전력이 아니다. 아시안컵에서 불거진 이강인의 하극상 이슈로 인해 팀이 시끄럽기에 이 경기에 100%의 전력이 나올지 의문이다. 그래도 당사자들 간의 통화를 통해 이강인과 손흥민이 모두 나서고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책임질 것이다.
태국은 중국의 골득실에서 앞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싱가포르 상대로 3골을 기록한 것이 컸다. 그러나 내분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한국이 어느 정도는 봉합하고 나서는 일정이기에 최강팀 상대로 원정 경기에 임해야 한다. 분마탄과 미켈손, 통송 등 핵심 수비진과 더불어 유엔과 아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한국의 승리를 본다. 태국도 차이다드와 무에 안타 등 최근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는 공격수들이 있고 송크라신의 측면 침투도 있다. 그러나 김민재와 김영권, 서령우가 나설 한국 수비 상대로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황희찬이 없긴 하지만 손흥민과 이재성이 공격 작업을 이끌 한국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대만 대 키르기스스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오만과 말레이시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했다. 홈에서 말레이시아 상대로 접전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아시아의 중상위권 팀들과의 전력 격차는 어느 정도 느껴지는 모습이다. 이번 일정에서도 코트 디부아르 귀화 선수인 앙주 쿠아메를 중심으로 위아오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패했지만 난적 오만에 승리했다. 그리고 조 최하위인 대만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알리쿨로프와 바티르카노프 등 공격진에서 부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팀이 기대하는 조엘 코조와 오룬타예프 등이 공백을 메울 것이고 카이 메르크가 중원에서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코즈바예프와 울루 등 11월 소집됐던 주축 수비수들도 정상적으로 나선다. 접전을 본다. 대만이 홈에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코즈바예프가 중앙 수비로 나서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끌 수 있다. 중원을 두텁게 하고 상대 침투에 대비할 키르기스스탄이 라인을 유지하고 실점하지 않으며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홍콩 대 우즈베키스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콩은 투르크메니스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그러나 아시아 8강권 팀 중 두 팀인 이란과 우즈벡 등과 같은 조기에 다음 라운드 진출은 현실상 쉽지 않다. 아시안컵에서는 나름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그나마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달리 해결할 공격수가 없다. 우데 부르졸과 안영 가등에게 기대를 걸지만 확실한 해결사로 보긴 어렵다. 우즈벡은 이란 상대로 패하지 않으며 조 1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안컵에서도 비록 8강 탈락하긴 했지만 우승팀인 카타르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패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아시안컵에 부상으로 빠졌던 팀의 주포이자 주장인 쇼무로도프가 돌아온다. 우즈벡의 승리를 본다. 홍콩은 선두권 추격을 위해 공격적으로 홈 경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아슐마토프와 알리쿨로프, 사이피에프 등이 수비진에 나설 우즈벡 상대로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슈크로프가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쇼무로도프와 아모토프 등이 해결할 우즈벡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